자, 여러분, 지금 염증에 좋다는 영양제 결제 버튼 누르려던 손 잠깐만 멈추세요. 그리고 이 식사 순서 데이터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지금 이 3분을 놓치면 비싼 영양제에 돈을 쓰고도 정작 몸속의 만성염증을 계속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나는 밥만 먹고 나면 이렇게 피곤하지? 왜 자꾸 몸이 무겁고 붓고 피부도 예민해지고 감기도 이렇게 오래가고 분명히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염증 수치는 이렇게도 안 내려갈까? 그래서 결심을 하시죠. 그래, 이번에는 오메가3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또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유산균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커큐민도 사고 비타민 D도 사고 항산화제도 추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건강해지려고 시작을 한 건데 어느 순간 집안의 서랍이 영양제 약국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식사 순서 때문에 그 비싼 영양제 효과를 스스로 까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을 합니다. 염증에 좋은 음식, 염증에 좋은 영양제, 염증에 좋은 차, 염증에 좋은 디톡스. 그런데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특히 채소와 단백질 먼저, 그리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의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생각보다 자주 바로 이 식후 혈당 출렁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특별한 디톡스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식사 순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식후 혈당이 출렁이는 게 만성염증과 연결이 될까? 자,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끼 폭식 한 번으로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반복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을 식후 상태로 보내죠. 그런데 매일 하루 3번 혈당과 중성지방이 크게 출렁이는 식사가 반복이 되면 우리 몸은 계속 작은 대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흰 쌀밥, 빵, 면 이런 것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쉬운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단시간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고지방 음식까지 같이 들어오면 식후 고혈당과 고지혈증이 겹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 즉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고 NF-kappa B 같은 염증 신호 경로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루킨 6라든지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반응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뉴트리언츠지에 실린 리뷰 논문은 식후 고혈당과 고지혈증이 ROS, LPS, TLR4, NF-kappa B 같은 경로를 통해서 저강도 염증 반응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반응이 하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16시간 이상을 식후 상태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식사의 질과 패턴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염증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먹는 한 끼 한 끼가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씨가 1년, 5년, 10년 반복이 되면 몸은 서서히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로 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메가3도 먹고 항산화제도 먹잖아요. 그런데 영양제는 이미 생긴 불을 줄이는 소화기에 가깝습니다. 매끼 불씨를 새로 던지면서 비싼 소화기로만 끌려고 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씨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식사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씨를 던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됩니다. 핵심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뒤에 먹는 겁니다. 실천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밥.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위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실험한 연구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2015년도에 미국 웨일 코넬 의대 연구팀이 미국 당뇨병 학회 학술지 다이아비티스 케어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비만과 제2형 당뇨가 있는 환자 11명에게 같은 식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먹게 했습니다. 음식은 같았습니다. 가슴살, 양상추와 토마토 샐러드, 브로콜리, 그리고 시아파타 빵과 오렌지 주스. 칼로리와 영양 성분은 같고 단 하나, 먹는 순서만 바꿨습니다. 한 번은 빵과 오렌지 주스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채소와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결과가 꽤 인상적이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은 30분에 28.6%, 60분에 36.7%, 120분에 16.8% 낮았습니다. 식후 2시간 동안 혈당이 올라간 총량을 보는 지표, 즉 IAUC도 73% 낮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칼로리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원리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채소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으면 GLP-1 같은 인크레틴 호르몬 반응이 증가를 하면서 위 배출도 느려지고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라는 불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신호를 자극할 가능성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본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만성염증의 진짜 시작점은 매일 반복되는 식후 혈당 출렁임이고, 그 출렁임을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이 바로 식사 순서라는 것, 그리고 이건 16주 동안 진짜 사람들의 일상에서 검증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밥상 차려놓고 그냥 젓가락이 어디로 먼저 가는지만 의식만 하시면 됩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비용도 빵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응급실에서, 그리고 지금 재생의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큰 병이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작은 습관이 만든다는 것이죠. 비싼 영양제 결제 버튼은 이 식사 순서를 딱 2주만 지켜본 다음에 눌러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 드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